여기다가 음악을 넣든지 아니면은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것도 방법이 나타나겠지. 선생님 나왔어요. 이게 회전할 때는 화질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서 있으면은 화질이 떨어지거나 그러죠. 선생님 저도 쑥스러우시는데 질문서를 아까 가지고 왔어요. 제가 어차피 이제 이 일을 내가 처음 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물어봐야 되는지 또 평상시는 잘하는데 사진 찍으면서 증명 이런 걸 잘하는데 아주 잘나니까 선생님은 그 어떤 계기로 작품을 하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계기가 있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학교 때 이걸 전공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누구 작품을 보고 뭐 그 작품이 뭐 예로가 돼서 되었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으로서 뭐 인정을 받거나 그런 경로로 그림을 시작을 했어요. 남들처럼. 근데 그렇긴 한데 제가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파리에서의 고갱이라는 그 다큐멘터리식의 영화인데 그 인상파 화가의 고갱이 그 영화 속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고생을 하고 리어커에 캔버스를 잔뜩 실어서 그 월세를 못 내서 계속 이사를 다니는 그런 식의 다큐멘터리인데 그 제가 중학교 시절 어린 나이인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깊이 와닿은 거예요. 저렇게 산다면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지루했죠. 지루했겠죠. 지루하고 흑백 비슷한 영화처럼 보여졌는데 아마 아이들은 고갱이 누드를 그리는 거에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월세를 못 내서 옮겨 다니는 그 고갱이 그 표정이 보였던 거죠. 한 작품 한 작품 자기 자식처럼 옮기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그런 비슷한 동질성 그런 걸 느낀 거예요. 그럼 동질성을 느꼈다는 얘기는 그때 어떤 그러한 생활이 좀 비슷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아니죠. 생활은 아니고 중학교 시절은 항상 진학을 이렇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과 같이 다 장래 희망이 뭔지에 대해서 써내고 이런 시기였는데 그렇죠. 예, 저는 그것들을 이제 특이하다고들 하고 제가 왜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림을 하겠냐고 이제 물어본다면 지극히 저는 너무나 그게 당연한 일이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그림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주변에서는 시선이 쟤는 좀 특이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 영화가 그때 그렇죠. 굉장히 지금도 그 있으니까 제가 가끔 찾아보려고 하는데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영화관에서 봤습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그러니까 미술 시간에 미술 선생님이 E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를 녹음했다가 그날 학교에서 TV에서 이제 보여주죠. 물론 현재 그 당시 미술부였고 대회에 나가고 미술 활동을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또 남학생도 많이 드물었고 그런 학생 중에 하나였는데 더 막 가슴이 부르고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때의 그 월세도 못 내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처량해 보이고 그러진 않은 모양이죠? 아, 근데 아마 그때는 그런 생각은 못했고, 예. 나이가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들보다는 걔가 그림을 그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감하는 그런 월세를 못 내는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리는 그런 모습에 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뭐 활동을 하면서 작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높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높은 질문들 네. 이런 얘기보다는 진짜 그런 얘기가 네. 저한테 가슴이 더 아파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제가 조금 그랬는데 그러면 그 작품을 그 고갱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자기와 같은 동질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의 그 자기의 그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옮길 때도 뭐 정말 자식처럼 옮기고 이런 모습들이 본인에게는 아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으로 와닿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상상 속의 어떤 멋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받아들이죠? 그렇죠. 물론 앞으로 이제 네.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떤 부모의 반대, 주변 시선의 반대, 이런 것들이 좀 저한테 침범할 수 없는 굉장히 제 주체적인 성격이 좀 심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딱 보자마자 마음에 맞았던 거죠. 아 그러면 그 이전에도 네, 그 미술에 하는 거에 대해서 주위에서 이렇게 그쪽으로 뭐 가지 말라 이런 뜻이었나요? 아니면 빠지지 말라 이런 뜻이었나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당시도 그렇고 네. 그거에서 뭐 할래 이런 식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워낙 또 어렸을 때부터 청개구리 같이 부르고 그런 성격이었던 애가 그런 것들이 더 감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고갱 성격이 굉장히 야성적이에요. 저는 반대로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거든요. 그런 내성적인 성격이 주변에 의식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거칠고 막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항상 소극적이고 그런 아이였는데 그 고갱은 굉장히 민폐도 많이 끼쳐요. 주변에 굉장히 그 무질서하고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거 찾고자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막 주장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자유로워 보였던 거예요. 보통 고갱은 그런 화가로 이제 부류를 하는 거예요. 야성미가 넘치는 그런 화백이었기 때문에 더 그 나이에 이제 그런 자유로운 갈망을 같이 했던 동경의 대상이었죠. 그럼 지금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뭘 생각하고 계실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이제 저는 많이 이렇게 저도 많이 옮겨 다녔어요. 이렇게 작업실을 갖기까지 집에서 반대도 심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그러니까 옮겨 다니는 이렇게 작품을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그림을 그리는 게 꼭 행위로서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간성 자체가 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미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미술이라는 개념을 굳이 판넬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 그런 성품을 그대로 고스란히 하고 있다라는 것에 그러면 좀 더 예술을 하면서 조금 더 제가 윤택하게 좀 더 저스럽게 만족하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 작품의 세계가 이제 그 고갱으로부터 이렇게 출발을 했다라면 본인이 지금 작품 세계와 고갱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고갱은 이제 그런 미술을 제가 완전히 순수 회화 쪽으로 끌어놓게 된 계기가 됐던 그 영상물일 뿐이고 저는 사실 뭉크의 그림을 굉장히 동경했어요. 뭉크의 그 유명한 작품이 뭐 절규라든지
사춘기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왜 저렇게 혐오스러운 것들 밝고 긍정적인 것들을 그리지 않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않고 왜 저런 걸 하필 그릴까?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밝고 깨끗하고 뭐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 내면은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분출하는 거예요. 그런 북유럽의 작가들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고 그런 대표적인 작가가 이제 저한테는 뭉크가 어렸을 때 시절부터 많이 와닿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뭉크의 그림을 보면서 뭉크의 그 단순한 배경들, 색감들, 그런 곡선들 그런 곳에서 정말 가슴이 뛰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겉표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예쁜 꽃, 예쁜 도시 뭐 이런 것들도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뭐 각자가 다 속 안에 있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더럽던 그러니까 남에게 맞춰져서 아름다움은 바꿔지지 않게 남이 아름다움을 좋아하기 위해서 나를 바꾸는 작업을 하기보다는 진짜 내 안에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좀 저는 스스로에게 맞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주체적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양면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또 안 좋은 것은 숨겨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편성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예술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양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은 삶에 대해서는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 말고 그러니까 캔버스에 그려지는 것을 보여지는 것을 양면성으로 보여줬다면 삶에 대한 그들은 어떻게 그 양면성을 다 같이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그건 아주 어려운 문제죠. 그것은 굉장히 얘기가 길어지고 또 뭐 하나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내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양면성을 나는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것이 하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모두가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제가 보는 타인을 볼 때.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관점은 타인을 이제 봤을 때 그 타인이 결국은 제 거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듣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도 타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은 양면성 중에서 첫 번째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의 선생님과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같이 이렇게 뭐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 분석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의 인격적인 성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좀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 다른 작품들과 현재 다른 작품들과 비교를 한다면은 특징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이 지금도 저는 어쩌면 많이 허접되고 있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제가 많이 이렇게 뵌 건 아니지만 보통 작품 활동을 하는 분들은 그 의식의 세계라는 게 있는데 모두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뭐 50이 넘고 60이 넘었다. 이제 초등학생이다. 물론은 이제 경험상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이 개인적인 그 감정과 그런 의식에는 그런 나이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아주 젊은 학생도 저보다 더 의식이 높은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꼭 학업, 공부 물론 영향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감정의 의식은 더 깊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작품이라는 것이
제 주변 친구들을 보는 거예요. 작품을 완성을 한 다음에 보여준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러면은 괜찮아라고 해야 될지 나는 괜찮으면 정말 괜찮다고 하고 싶고 정말 보기 싫다 이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또 그 작업하는 작가 또한 의식을 한다는 거죠. 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말을 안 해요. 이제 그런 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한 번에 이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저 스스로를 질책도 많이 받으려고 드러내는 거죠. 안 좋은 면이 있으면 안 좋은 면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또 그런 안 좋은 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수습해가지고 그 사람에 맞는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너무나 이게 다 아니다 싶으면 저도 고민을 해요. 그런 건 있겠죠. 작품에서 뭐 비교가 된다면 저도 예전에는 작품을 많이 꼼꼼하게 했어요. 보여주기 위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나 이렇게 잘한다. 깨끗하게 하고 미술하는 사람은 이런 게 다 그림이 있는 거다. 이런 거 그림 이제 아주 초창기 그런 그림을 했었는데 이런 붓질이나 그림 그리는 이 인체 내부를 이제 그리면서 그 모든 표정들을 담아내고 싶은데 그 표정과 제가 옮기는 그 획, 글씨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고스란히 느껴진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반 크로키에서. 네, 전화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거 핸드폰이 찍힐 때는 전화가 안 옵니까? 오지 않나요? 안 와요? 됐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식의 작품을 이제 조금 버리고 앞으로 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더 크로키적인 미화 작업을 하게 돼요. 미완성 작품 비슷한 이런 작품들도 많고 저는 하다가 여기서 딱 멈추고 싶으면 그만하거든요. 저도 또 우유부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좀 더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주변에다 물어보기도 하고 그거 다 물어보고도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런 면이 있죠. 작품의 특이성을 논의하면은 저는 색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물론 당연히 색감이 중요하죠. 작품을 배합하는 색깔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굉장히 전체적으로 흑백이나 회색, 모노톤의 색들을 많이 쓰면서 그런 회색 빛에 무채색에 원색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색상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작품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느낌이 약간 미완성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렇게 조금 느낌이 왔었어요. 네. 그러나 그 미완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어찌됐든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으니까 그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라본다라고 봤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지금 본인이 지금 그것이 완성이다라고 수치를 내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다른 사람들과의 꼭 비교를 조금만 더 해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거기까지만 그린다라고 하는 부분과 다른 사람들은 그 이상까지 그랬다라고 하는 부분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그 점은 느낌이에요, 느낌. 그러니까 아마 사진을 하셨었다면 그런 느낌을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흑백 사진을 찍고 그걸 관광실에서 아니면 인화를 할 때 아니면 현상을 할 때 딱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그 순간 찰나를 만약에 더 원하는데 거기에 뭐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첨가해서 집어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완성이면 미완성이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생각은. 근데 저도 어쩌면은 그런 걸 좀 의식을 하고 어느 정도는 좀 더 정도를 하지 않나. 사실은 더 그만 그리고 싶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맞는 작업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어요. 계획을 가졌다는 건 어떤 거예요? 네, 작품을 스케치에서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에서 마음에 들면 채색을 하지 않고 그렇게 유화로 그대로 그냥 스케치 작업들을 많이 해서 그런 초벌식의 그냥 유화색 있잖아요. 요리 크로키, 목타마 같은 그런 작품을 크게 한번 유화로 전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유화. 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끝없이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또 정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든지 아니면 또 삶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아마 내 작품 세계에는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하고 또 나의 삶들이 어떻게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보통은 그림을 그리면서 이 애착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애착을 갖는 이제 주변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말이나마 넌지시 저한테 그림 없이는 못 산다고 해요. 네. 그 얘기를 저도 공감해요. 저도 많이 그림을 그려왔고 어찌 보면은 작가들 안에서 또 보수적인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마치 내가 많은 예술을 하느냐 생각들을 할지도 모르지만 또 그 안에서 갇혀있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은 이제 앞으로 그런 거예요. 앞으로 뭐 정해진 룰에 뭐 무엇을 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열심히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화실을 운영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저는 그림을 이거를 무언가 바꾼다 해서 그림을 절대 놓지 않고 뭐 그런 애지중지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하다못해 구두를 닦아도 그것을 그림처럼 저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히 뮤지컬 배우들이나 연극 배우들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동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칠을 한다는 것이 꼭 그림은 아닙니다. 머리로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금 남다르겠죠, 아마. 그런 것에 있는 그런 제가 저를 잘 알아요. 요리를 해도 맛있게 해서 먹을 거고, 남들은 맛없더라도. 말씀 중에 구두를 닦는데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저에게는 좀 찡한 얘기거든요. 예. 작품 하나 정도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예. 작품 하나만 좀 보여주시고 설명을 일어났어요. 이 지금 나오나요? 네. 나오겠죠? 이거 돌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오래 촬영이 가능해요? 아마 될 거예요. 이 작품은 이제 제가 무브라고 해가지고 감동이라는 작품이에요. 보통은 환희를 받는 그런 표정들, 작품들에서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전 작품이 명료하게 1차원적으로 전달되지 않길 바라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게 지금 제 작품들을 보면서 많이 그렇게 고뇌하는 거,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들, 그런 1차원적인 것만 감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실패죠.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한 남자인지 사람인지 비가 오는 건지 뭐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비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르르 떨어지는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묻는 건지 무는 건지 저는 그런 거를 잘 알지 못하는 그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 알쏭달쏭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추상적인 그림은 아니고 추상이나 뭐 비구상이나 그런 것도 구상을 가지고 추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추상도 자기가 구상이라고 우긴다면 구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저는 이제 시선이 하늘을 고개를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불을 뭐 이렇게 약간 벌리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뭐 이런 느낌. 그냥 그게 다예요. 그거를 보는 관객들이 뭐 쇼생크타주를 보면은 감옥에 나와서 그 해방감에 자유를 느끼는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나는 뭐 큰일 났다 이러면서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고 그런 개인 감정을 이렇게 교감하는 거예요, 작품하고. 그런 의도가 있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비를 내리는 그런 거에 환희에 찬 모습이에요. 제가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느끼는 사람으로 하여서 네. 이렇게도 느끼겠고 네. 저렇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무엇인가에 딱 명료하게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건 아니고 보는 사람이 감정을 잘 아마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해요. 제 그림을 보고 그거를 전달을 받고 붓획의 터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미흡하더라도 같은 공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늘 문자에다가 뭐 지구촌 사람들을 찾아서 내 작품을 보고 그런 멘트를 계속 넣잖아요. 맞아요. 작품이라고 하는 부분은 판단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들한테 맡기도록 해보죠.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꾸 설명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